여러분, 이 문양을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도깨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속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신으로 모셨던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혀진 고대의 전설, 그리고 역사적 실체, 배달국 시대 14대 치우천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우천왕은 서기전 2707년에 배달국 14대 천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치우천왕은 매우 용맹하고 지혜가 출중하며 중국의 황제 헌원과 싸워 연전연승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마천 사기 등 역사 기록에 의하면 구려족 또는 동이족의 수장이며 중국 황제 헌원과 탕록에서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태백일사 등 역사 기록에는 신시 배달국의 14대 천왕으로 서토, 즉 화하족, 지금의 중국의 민족의 무도함을 크게 꾸짖고 물리쳤고 백성을 위해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하늘의 뜻을 어기고 문란한 정치를 일삼으며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스리는 자들을 크게 물리쳤고 큰 지혜와 높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최초로 철기를 사용하여 무적의 군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치우천왕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적이었지만 동이족의 위대한 치우천왕을 기리는 의미에서 중국도 치우천왕을 전쟁의 신으로 모셨고 중국 곳곳에는 아직도 치우천왕을 기리는 사당이나 치우인물상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3대 조상의 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동이족의 수장인데 말이죠. 바로 중화 3조당의 치우천왕 모습입니다. 중화 3조당이라 하면 중국의 세 분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의 결과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의 고대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 문화로 바꿔놓았습니다. 치우천왕이 다스렸던 곳을 청두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요소, 요동 또는 북경 근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유물이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보여드린 도깨비 귀화입니다. 이 도깨비 문양은 바로 치우천왕의 상징입니다. 전쟁 무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도깨비 문양은 거북선이나 장수들의 칼, 기와 등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우기입니다.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치우기는 머리가 빨간색이며 조선시대 정제대왕이 행차하는 행렬도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치우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몽골에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뚝섬은 바로 치우천왕의 사당이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 임금이 군대의 사열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유방 등 유명한 장수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등은 출정하기 전에 반드시 치우천왕에게 제의를 지냈다고 합니다.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수가 쓰는 투구입니다. 소머리 모양을 한 투구를 쓴 장수의 모습은 바로 치우천왕을 상징합니다. 이를 우두머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 우두머리라는 것은 우두, 소머리. 소머리는 최고의 통치자,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우두의 머리의 상징인 투구가 일본으로 전해져 사무라이들의 독특한 투구로 변형된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민간인들이 조직한 축구 응원단의 상징인 붉은 악마의 문양이 바로 치우천왕을 상징합니다. 역사가 오래되어도 그 흔적은 이렇게 뚜렷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고
무도한 정치를 폈던 자들을 평정하고 나라를 평안하고 강성하게 만들었던 시우천왕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DNA로 뚜렷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우천왕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 배달국 14대 임금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